안녕하세요. 랜더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7%, 나스닥이 0.31%, S&P 500이 0.5, 그 다음에 러셀이 0.88%로서 장 자체가 좀 플랫되면서 약간의 상승세가 있었는데, 자,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IPO의 영향이 좀 많이 받았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는 가운데 있었고, 자,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다우, 그 다음에 러셀이 계속해서 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푸른 초장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좀 빨간 게 많았죠. 자,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자, 아마존이라든지 브로드컴,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플 이렇게 큰 종목들이 있죠. 시총이 큰 종목들이 달리질 못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스페이스X의 상장 때문에 이쪽에 있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간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AMD라든지 인텔, 그 다음에 지금 퀄컴 이런 종목들, 그 다음 반도체 장비라든지 CPU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메모리 업체들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달리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자, 그런 것들. 그다음 빅테크들은 별로 좋지를 못했고, 자, 오늘 장에도 마찬가지로 어도비 이런 것들의 실적이 별로 이렇게 실적보다는 CEO, CFO가 자, 그만둔다. 자, 그렇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소프트웨어 종목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파이낸셜 이런 것들은 좀 좋은 모양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얼 이런 분야들, 나머지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 컨슈머 디펜스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기술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다우 종목 중심으로 장이 움직인 하루였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러셀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은 블룸에너지, 자, 시총 1위가 가장 많이 갔고, 시총 2위 크레도 이런 것들은 조금 일단 주춤거리고 있죠.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자, 오늘 장에서 가장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이 많았다. 스페이스 상장을 통해서. 파이낸셜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이제 파란불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좀 불긋불긋했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거의다가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분야가 좀 많이 방산주 쪽이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러셀이 좀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거의 다가 일단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헬스케어 한 종목 빼고는 거의 다가 11개 종목 중에서 10개 종목이 다 상승했다. 자, 스페이스X의 지금 이제 IPO 자체가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주가는 더 가야 되는데 조금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금 자체가 완전히 정신을 떠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주가 좀 내려갈 때는 다른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장은 가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31% 정도 상승한 지금 7,400을 기록하고 있는데 장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점과 고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고점과 고점은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저점과 저점도 내려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일단은 장 자체가 조금 완전히 확대형이 되고 있다. 고점에서 확대형이 되고 있으니까, 자, 상당히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심리 자체가. 자, 그래, 불안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로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자, 호르무즈가 언제쯤 풀리냐. 자, 풀린다 하더라도 유가가 그렇게 쉽게 내려오겠느냐. 자, 그런 것들이 불안 심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 조금만 반영되면서 뭐가 한마디 하면 올라갔다가 한마디 하면 내려가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장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럴 때 일단 샀다 팔았다 하다가 보면은 결론적으로 돈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요 레버리지 있으신 분들은 돈 다 잃어버린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나스닥 역시도 확대형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심리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장에서 좀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21선을 탈환하지 못한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또 헤드 앤 숄더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나간 것은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돌아나가려면은 아무래도 7월달 있죠. 6월달 말 정도 돼서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자, 그 정도로 일단 7월달 정도 돼서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때까지는 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우는 일단 좀 올라오는 상태 있죠. 다우는 지금 5일선이라든지 21선 모두 다 올라와 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좀 반도체에서 조금은 주춤거리고 이제 다우 쪽으로 약간은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러셀 같은 경우는 올장에서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뭐 UK 오일 이런 것들이 있죠. 오일 값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2.57 하락한 86달러. 호르무즈가 좀 개방된 게 아니겠는가. 거의 다 협상이 다 왔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은 좀 하락이 되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도 4.5는 안 올라갔으니까 좀 천만다행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빅스 지수는 조금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약간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합의문을 마련했다. 그렇게 파키스탄 총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자체가 자, 반도체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파키스탄 총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양측과 긴밀히 협력해서 다음 단계를 마무리 짓고 있다. 그렇게 샤르프 총리가 말을 하고 있고, 평화가 지금처럼 가까워진 적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보면 뭐 중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란의 핵협정 서명은 며칠 내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만은 100%는 확신할 수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해제 조치를 포함하는 합의안이 며칠 내로 서명할 수 있다.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가 말하고 있는데, 자, 아마 100%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75%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80에서 85% 정도는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타결될 것이라는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10에서 15%는 안 되는 이유가 이란의 체제가 좀 복잡해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미스터 마켓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경제지표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간주의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9를 예측했는데 4.6으로서 물가 상승률 조금 적게 나왔죠. 그 자체. 그 다음에 기대치를 본다면 44.3을 예측했는데 49.3으로서 이것도 좀 좋게 나왔다. 또 5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는 3.8 예측했는데 3.4로서 오늘 이런 것도 다 적게 나왔습니다. 심리지수 역시도 46.1을 기록했는데 48.9로서 생각보다는 거의 다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쁜 기수 별로 없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스페이스X의 IPO 상장 첫날부터 S&P 500 지수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자체가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스페이스X의 IPO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향후 IPO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성장을 원하는 기업은 많은데 자본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중요 기업들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관망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첫 거래 이후에 기술주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였죠. 반도체는 잘 갔는데 자, 나머지 종목들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빅테크는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AI 테마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스페이스X IPO보다는 지금 지정학적 긴장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자,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은 주가는 또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최근에 기업 공개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관련 주식을 매수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스페이스X 같은 6번째로 큰 종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2.2T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앞에가 아마존이 2.5, 그 다음 마소가 2.8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6번째로 큰 종목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금 모습 쪽에서 135불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종가 자체가 거의 지금 이제 16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한 20% 정도는 상승해서 마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와 더불어서 경쟁사, 보완적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자, 그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스페이스X도 중요하겠지만은,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핵심 사업인 우주 발사, 이건 로켓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타링크의 광대역 통신인 ASTS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직접 연결 서비스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완적인 기업을 달 탐사하는 그런 서비스 일종의 플래닛랩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구 관측 또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넓은 우주 생태계를 지구하나 확장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래서 한 3가지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오늘 장에서는 조금의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인투이티브 머신즈입니다. 우주 탐사 회사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이름으로서 경쟁사가 아니고 스페이스X의 수혜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 경제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수록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확보할 수 있는 지표면 인프라의 수요는 더욱더 커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의 상장과 지구 달 궤도의 탐사 계획에 대한 관심 축심으로 인해서
자, 아무래도 인투이티브 머신즈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생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스페이스X는 고속도로를 제공하고 인투이티브 머신즈는 통신, 이동성, 착륙을 통해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계획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번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지금 이제 44달러다. 그래서 추가적인 한 4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회사는 플래닛랩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구관축의 영상 회사죠. 그래서 이것 또한 상호 보완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두 회사 모두 궤도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서 향후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플래닛랩스 같은 경우는 우주 경제의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이터 기업이지 발사나 연결 기업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의 IPO 당시 업계 전반의 열기가 플래닛랩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업의 스토리는 다른 우주 관련 기업들과는 달리 스페이스X의 실적과는 좀 별개가 되고 있다. 목표가는 53달러 정도 보고 있고 한 55%의 상승을 예상한 수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별개의 관계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무래도 관측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ASD 스페이스 모바일이죠. 요 세 가지 업종이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한 7, 8% 정도 하락했는데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니까 자, 그런 것들이 좀 빠지고 있지만은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특별히 ASD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위성 설계자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자회사인 스타링크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 업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SDS의 모바일의 공격적인 행보가 오히려 회사를 강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D2D를 통신 사업자 인프라에 직접 통합해서 AT&T, 그다음 버라이즌 이런 것들, 자, 그다가 지금 이제 T-모바일 이런 것들도 함께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스타링크와 경쟁하기보다는 가입자를 유지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고 스타링크가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더욱 공격적으로 경쟁할수록 해당 사업자들의 D2D의 해지 수단으로서 ASDS에 지원하려는 동기가 더욱더 커진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이동통신 3사가 지금 이제 스타링크만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해지 수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한 15% 정도 상승했는데 115달러까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업종이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더 같이 하락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페이스X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의 경이로운 기업 가치가 로켓 발사 회사에서 의해서 뒷받침이 된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1조 7,700억 달러는 기업 가치 평가액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은 한 월가 분석가는 이 회사의 신제품 사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엄청난 수치를 뒷받침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스페이스X의 핵심 사업은 발사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매력적인 사업의 경쟁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시장 수익률 상위 의견과 더불어서 17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페이스X가 발사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 중력을 탈출하는 데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혜자는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한 30%는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가격대까지는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지타운 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스페이스X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우주 발사의 6분의 5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거의 다 담당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거기다가 로켓의 재사용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X에게 비용 우위를 제공해서 업계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요 두 가지가 일단 가장 큰 지금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는 뭐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발사의 6분의 5는 지금 이제 담당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한 80% 이상을 다 지금 이제 스페이스X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스타쉽의 지금 성공적인 재사용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 창출 요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비용 효율성, 그다음 올해 상장 예정인 오픈 AI와 엔트로피 경쟁에서 스페이스X의 AI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스페이스X가 모델 측면에서 엔트로피라든지 오픈 AI를 능가하는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 통합, 그다음에 우주 접근성을 통해서 컴퓨팅 최종 단계에서 비용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큰 것을 띄우니까 자, 그거 자체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에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아무래도 로켓랩 자체는 아직까지 중형 발사 정도만 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쪽은 스페이스X 같으면 대형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대형적으로 가야만이 비용이 많이 또 절감이 되겠죠. 자, 그런 우위들, 자, 그런 비용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페이스X니까, 자, 물론 이런 업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일단 혁신은 없지만은 다른 데서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혁신이 많은 그런 것이 스페이스X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항상 다 좋게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스페이스X를 갖다가 IPO 직후에 CFRA로부터 매도 등급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FR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12개월 목표 주가를 115달러로 제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모가인 주당 135달러보다도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에 걸맞은 성과를 내려면은 스타쉽 로켓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해야 되겠고, 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를 확장하고 인공지능 인프라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궁극적으로 꾸준한 프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는 말인데 좀 시간 좀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장 큰 우려가 스페이스X의 장기 전략이 여전히 스타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스타쉽이 로켓의 스페이스X의 다양한 계획의 병목 현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대형 발사 로켓의 상업적인 타당성은 재사용 가능성에 달려 있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고 경쟁사에 대한 회사의 경쟁 우위를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분석가들도 금년 스타쉽을 일단 주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타쉽의 성공적인 재사용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 창출의 요소다. 근데 울프 리서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스페이스X에 관해서란 목표를 믿을 건 없고 스타쉽만 믿으면 된다.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로켓들과는 달리 스타쉽이 완전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재 수준보다도 제품 수익률을 10%는 더 높일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스타쉽이 만약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스타링크의 위성이라든지 궤도 AI 컴퓨팅, 위성 모바일의 통신 사업 이런 것들에 스페이스X의 통합 사업의 여러 부분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실행상의 병목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된다. 스타쉽의 지연이라든지 기술적인 차질은 거의 모든 주요 성장 계획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스타쉽이 지금 현재 스페이스의 모든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좋지 못한데 어도비가 CFO 사임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명의 애널리스트가 해당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도비의 실적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죠. 2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다 상회했고 다 비트를 했습니다. 매출과 이익 전망치 모두 다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진의 변동, 그 다음에 세 건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 매수에서 보유로서 하향 조정하면 목표가를 $200로 낮췄던데, 자,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상치는 물론 여러 가지 실적을 일단은 좋게 냈지만은 고품질의 무료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리미엄 전략에 더욱더 집중한다. 그래서 연간 반복 매출의 전망치를 낮춘 건 요거 자체가 주가에 부담을 주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CFO 사임과 더불어서 올해 사임 예정인 CEO도 사임이 예정이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CEO, CFO의 교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전략과 전략의 전환과 더불어서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주가에 많이 부담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시장 수익률 상위에서 동종업계 평균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투자 의견을 밝히고 있고, 그랬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회사의 경영진 교체, 성장세가 둔화가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제한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에버코어 IS가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는 $225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이제 연간 반복 매출의 전망이 실망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0년도에 해견연도에 총 연간 반복 매출 ARR이 가이던스가 10.2%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하반기에 순신규 ARR이 55에서 60%가 감소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또 단기적인 고객 참여 강화에 따라서 집중하기 위해서 수익 창출 계획을 연기한 점, 그 다음에 CEO, CFO의 지금 이제 선임 작업이 진행 중인 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아무래도 실적 증명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주가 자체라든지 아무래도 이렇게 가이던스 자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에서 투자 의견을 좀 낮추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CD은행 자체는 그래픽 칩 판매 호조로 인해서 AMD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 주식을 매수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M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분야에서 두 번째로 주요 공급업체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트은행에 따르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 목표 주가는 $575로 올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CD는 AMD가 2028년도까지 주당 순이익이 $20 이상이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특별히 한 주요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업체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AMD의 G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요거는 메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타인데, 자, 메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더 AMD의 AI 제품, 특히 GPU의 주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MI450의 GPU를 갖다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 GPU 제품보다는 총 소유 비용을 갖다가 낮출 수 있다,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타에서 사용하겠죠. 그래서 메타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AMD도 사용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월에 메타와 AMD는 데이터 센터에 최대 6기가와트 규모의 AMD GPU를 공급하는 단연간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시드닝은 1기가와트당 AMD의 가치가 150억 달러에 달한다, 그렇게 추산되고 있고, 자, GPU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인데, 메타가 AMD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며칠 전에 엔비디아의 GPU 관련 계약도 발표를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가 이 분야에서 더욱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AI의 지금 대중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AMD의 CPU 수요는 아무래도 AMD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의 전망도 상당히 밝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AI 매출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2027년도에는 330억 달러, 2028년도에는 508억 달러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뿐만 아니라 GPU뿐만 아니라 CPU에서도 수요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매출의 전망치가 올라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레이팅을 53명이 주고 있는데 13명이 강력 매수, 30명이 구매다 매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43명이 매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 10명이 홀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 가격을 본다면 467불 정도가 되고 있고, 자, 현재보다도 조금 일단은 상승폭은 조금 하락되고 있지만은 최고 목표가는 665불까지도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매도세 이후에 방산주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크라토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매도세가 이제 끝났고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 목표 주가를 82달러로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의 상승 여력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단 여전히 주가가 저렴하지는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가 수익 배율이 76배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고성장 기업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크라토스는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 실행하면서 업계 최대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보다 저렴한 고성능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국방부와 계약업체에 바라는 대로 필요 이상으로서 투자함으로 인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크라토스 요건 일단 방산업체입니다. 자, 방산업체인데 미국과 이란과 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거의 다 끝나가는 입장이 있죠. 자, 방산이 끝나간, 전쟁이 끝나가는데 무슨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까지 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미국이 갖다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지,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어떻게 침공하는지, 또 다른 나라들이 침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함을 갖고 있다. 그럴 때 자국 우선주의로 하고 있다는 거죠.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이제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 뭐 도와주지도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각국은 방위비를 더욱더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크라토스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토스 주가가 달리기 위해서는 올해 내내 매출과 마진면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 보유량은 여전히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회사는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하지만은 회사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올해 예상의 현금 유출액은 1억 달러로서 작년에 1억 3,700만 달러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예상되는 매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 지출, 운전 자본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실적 전망에 가장 큰 압박을 받아왔는데, 지속적인 수조로 이러한 압박이 지속은 될 수 있겠지만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때는 시장은 이를 더욱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7명이 강력 매수고 스트롱 바이고, 그 다음 바이가 11명, 홀드가 4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111달러 정도 되고 있고, 자, 최고 목표 유가는 150달러 정도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가지고 일단 하락 추세는 조금 일단 없어지면서 좀 쌍바닥이 나타났다는 개념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금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하락세가 끝났으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죠.
자, 구글의 AI 프로젝트 지원 자체가 반도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은 데이터 센터 구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초에 반도체 매도세가 상당히 불을 지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죠. 뭐 차익 실현도 있고 하지만은 와이오밍주에서 건설 중인 1.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 공사가 중단됐다. 자, 그거 자체가 아무래도 또 하락세를 불지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컴퓨팅 인프라 기업인 크루스는 와이오밍주에 있는 프로젝트 제드 현장에서의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 그렇게 결정했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구축 사업의 자금이 제약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용량 수요 감소에 직면했는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크루소라는 회사 없이도 계속해서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소 없이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자, 그렇게 구글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계약업체에서 현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구글이 새로운 계약업체의 부지 계획안을 제출을 의뢰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던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 부분은 이전에 크루소가 담당했었고, 이제는 다른 업체가 다른 부지 계획을 제출했을 뿐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일단 말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전력 허브 부분을 여전히 건설 중에 있고 작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큰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요일에 천연가스라든지 전력회사인 블랙힐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보고서에서 크루소가 더 이상 1.8기가와트 규모의 와이오밍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지만은 프로젝트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와이오밍을 포함한 8개 주에서 고객 서비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힐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그 회사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 자, 근데 매도세가 일어났던 이유는 자,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좀 아이러니한 그런 뉴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좀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죠. 그걸 한번 복귀해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하락했는데 급반등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체킹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 시장이 상당히 불안감이 가중되는데 그 이유가 와이오밍주의 제이드 프로젝트 현장에서 크루소가 건설을 일시 중단하겠다. 자, 그런 것들이 화요일 날 저번 주에 처음 보도됐죠. 자, 그로 인해서 기술주들의 불안감이 더해졌고, 그와 더불어서 브루더컴의 일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AI 칩의 판매 전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의 전망 자체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로 인해서 일단 더욱더 많이 주가 자체가 하락이 됐죠. 근데 이러한 매도세가 해당 부분에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것에 대한 단순한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은 또 하락세는 이번 주 초까지 이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거 자체가 펀더멘털로 무너졌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털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자, AI 칩에 대한 판매 전망에 대해서 나쁘진 않은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것들. 자, 그 다음 또 이런 것들, 크루소가 건설을 일시 중단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멈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니까 좀 외부 변수로 봐야지 내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만큼의 그런 위협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시장 일단 급반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랬던 이유가 거기다가 외부 변수로서 내려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뭐 급격하게 떨어진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투자자들은 108억 달러 규모의 기술주를 매도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08년 이후에 직기한 기술주 매도 중에서 역대 최대치가 되고 있었고, S&P 500의 기술주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유출액 비율이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와이오밍주에서 건설 중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자금 조달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고객의 일정과 확정된 용량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프로젝트의 가치를 재평가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그만 제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그렇게 데이터 센터도 거시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미시적인 경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개발에 참여한 업체들의 국한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 자체의 펀더멘털을 흔들고 있는 것은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